장 보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대피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들이닥칩니다. 지난 2024년 12월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이 오늘 당시 사고를 냈던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복구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측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km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 가게에 충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 왔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30대 중반인 자신의 친구도 노안이 오자 운전대를 내려놨다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 판사들의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복조리 시장,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채소 가게로 돌진해 1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선 70대 남성이 몰 승용차가 보행자 13명을 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는 전통시장 내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났던 시장은 여전히 트럭과 승용차가 사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차량과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원래도 협소한데 그 차량이 들어오면 더 불편해서 최대한 피하죠. 일단 피하고 지나가면 이제 움직이고. 전통시장에서 차량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자 각 지자체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는데 부천시는 시장 안 도로폭을 4m 이상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도로폭은 약 3m에 불과한데요. 이 노란 선 위에 이렇게 식자재나 냉장고 같은 적치물들이 쌓여 있으면 길목은 그마저 더 좁아집니다. 차량이 돌진하면 대피할 공간이 부족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영업시간만큼은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운영 시간대에는 차가 전혀 못 들어오게 해주는 근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차량과를 분리시켜주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신차에 반드시 장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본격 시행까지는 아직 4년 넘게 남아있어 어제와 같은 사고를 막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인도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지난해 7월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선 승용차가 골목길로 돌진해 13명이 다쳤고, 오늘 광주에선 후진 주차하던 차량이 1층 커피숍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는 모두 60, 70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3만 9천 건 넘게 발생했는데 4년 새 2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자체는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5년째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 고위험군에게 야간 운전 금지 등 운전 시간과 거리 등을 제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17년도부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등을 탑재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포트카 사업을 도입했는데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율이 41.6%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제동 장치라든가 또 차로 이탈 방지 장치, 또 급발진 사고에 예방하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장착된 그런 어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 고령 운전자 대상의 어떤 사고 감소에 기여를 좀.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는 등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서울 전통시장에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75살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한 뒤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